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풀심 동호인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행 동영상은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제 책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구입해 주신 분들이 벌써 수백 명 되시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대개 아신다고 보이지만, 아직 구입을 망설하셨던 분, 아니면 이제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준비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뭐 아주 짧은 건 아니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합니다. 그 책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제 책을 혹시라도 한 권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책과 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두께가 꽤 되죠.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도 좀 이렇게 단순하게 했고요. 한번 내용을 보죠. 전체적으로 그 글자가 좀 잘죠. 하지만 예전 책보다는 글자가 작지 않습니다. 그 전에 책이 좀 너무 글자가 작은 것 같아가지고 한 5% 정도 글자를 키운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 페이지에 글과 그림이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독성은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약해서 잘 정리 못하는 제 능력 탓이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뒷표지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는 물론 이 안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대략 전체적으로 35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1장부터는 처음에 이제 뭐 그야말로 소개, 뭐 간단한 비행기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림잡아서 요 왼쪽 여기까지 15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VFR 시계 비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스나를 가지고 합니다. 세스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MSFS에서 준비된 세스나는 세 가지죠. 152하고 172인데 172 중에서는 이제 G1000 모델이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고 식스팩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비행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계기 비행 IFR로 들어가고요. IFR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기능들, 뭐 실속, 스핀, 그다음에 뭐 레이지 에이, 샨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지면 참조 기동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마 또 많이 궁금해하실 오토파일럿, 그다음에 알레브하고 GPS 항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는 이제 기종을 바꿔서 고성능 비행기, 뭐 고성능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전투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접는 랜딩 기어가 있다던가 가변 피치 프로펠러가 달렸다든가 그런 걸 고성능 비행기로 칩니다. 그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보통 영어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테일 드래거, 우리 파이퍼컵 같은 비행기들, 고개 비행, 그다음 트윈, 그러니까 엔진 두 개 있는 비행기, 터보 프롭, 제트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비행기에 관한 소개들이에요. 하나하나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라는 거를 쓰기에는 이 앞에서 너무 그 페이지를 많이 썼죠. 그리고 관제용어, 하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A320이 그 MSFS에 들어가 있는 그나마 날릴 만한 그 에어라이너인데, 그것도 뭐 시동 절차라든지 MCDU에 또 FMC에 뭐 항로 집어넣고 하는 거를 종이로 책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고요. 영어로는 더 잘 되어 있고 우리말로도 해설해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대신에 하지만 이 각 판넬들의 그 기능들, 또는 거기 어떤 뭐 불들이 들어오면 그 의미하는 게 뭔지, 또는 하나 고장나면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차라리 다른 곳에서는 적어도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우신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시죠. 뭐 책이라는 건 뭐 다 비슷합니다만 챕터 1에는
들어가기라고 해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자라는 내용들, BFR이라는 게 뭔지, IFR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거를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은지, 또 혹시 아마 이제 이미 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폴더라는 걸 찾는 법이라든가, 또는 뭐 영화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동호회 정보 사이트들,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외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놨고요. 비행기 조종이 그야말로 처음이다, 난생 처음이다. 그렇다면 뭘 알아야, 그래도 말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일러론이 뭔지, 엘리베이터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 조종관을 움직이면 이런 스틱 같은 거를 움직이면 어떻게, 실제로 비행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했고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세스나 152 계기들을 예전 책들은 좀 이런 것들이 그림이 조그맣게 돼 있었거나 그런데 이번에 좀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페이지 수 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야 그나마 이게 좀 보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52 계기나 이런 다른 아주 사소한 계기들도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 구조, 기본적인 비행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특히 비행기 구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라이트에 대한 질문들이 그 카페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언제 켜야 되는지, 이건 뭐 하는 의미인지,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비행역학 또는 뭐 항공역학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선회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놨고요. 처음에 이제 비행을 하려면 비행 시작하는 방법은 MSFS에서 한두 번 해보시면 다 되는 건데, 그런 아주 간단한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약간씩의 그 비행 자체에 대한 것들, VFR 항법. VF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계 비행이죠. 그 시계 비행은 바깥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바깥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위, 헤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알면 너무 당연한 건데 모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다른 분들의 글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BFR은 어떤 식으로 날아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을 현실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비행 유학을 가기도 하고 자강면장 따겠다고 미국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처음에 VFR 하려고 그러면 공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공역의 에어스페이스. 그거를 기본적으로 미국이 워낙 차트가 잘 돼 있고, 우리 이런 차트들을 인터넷에서 오리지널 차트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내가 비행 어떻게 날아다닐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공역 시스템이 다른지 다 설명해놨습니다. 공항에 대한 안내, 공항도 각종 차트들이 있고, 공항 활주로 배치도 있고, 이제 특히 공항에 이런 각종 사인들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것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다음에 활주로 길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활주로 길이라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걸 표지라고 그러죠. 사인보드, 이런 것들의 의미들 쭉 설명해 놨습니다. 알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모르면 저게 뭐지? 하늘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책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지만 독창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행이 독창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른 곳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놨을 뿐입니다. 그다음 MFS에서 설정하는 부분들, 설정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모든 이 설정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모든 하나하나는 다 좀 보시면서 바꿔보셔야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대망의 G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계기를 G천이라고 하죠. 이 G천의 사용법들은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작은 G 그 경비행기들을 조종하시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놨고요. 그 G천이 아닌 것들은 아까 그 세스나 152의 그 동그란 계기들 그걸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비행으로 들어가면 26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before takeoff이라고 26 직전에 시동 다 걸고 택싱한 다음에 26 직전에 하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실제 비행을 하시려면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풀심하는 분들이 이거 다 할 리가 없잖아요. 대충 쓱 보고 됐지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다 아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여기 요것만 한번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아,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죠. 26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지는 않아요. 특히 측풍 상황에서나 아니면 뭐 소프트 필드, 쇼트 필드 이런 게 나오면 이륙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들 또는 상식적으로 우리 비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설명을 해놨고요. 이륙한 다음에 이제 기본 기능들 처음에 직진 비행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직진 수평 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평 비행을 계기 보고만 하는 그거는 VFR이 아니죠. 바깥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바깥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선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트림은 뭘 잡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적으로 수평비행, 선회, 하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접근과 착륙은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0페이지 중에 이 챕터만 한 60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우리 접근의 어프로치고 착륙, 랜딩 그러죠. 그 랜딩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책만 보고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실습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좀 내용을 읽고 실습하는 거하고 아무런 기본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실습만 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배경이 있으면 훨씬 비행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아직도 지금 뭐 접근과 착륙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이 장주 비행은 이제 앞에 익혔던 그런 비행들이 익히면 장주 비행 패턴이라고 그러죠. 트래픽 패턴 이렇게 활주로 주변으로 직사각형으로 도는 거 그런 도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예를 들면 다른 공항에 갔을 때 어떻게 진입하는지 우리 맨날 IS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시계 비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기 비행이거든요. VFR을 할 때는 어떻게 진입하는지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IFR로 들어가면 항로 차트라는 걸 또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항로 차트는 우리말로 설명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봐도.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항로 말고 각 공항의 차트들은 제가 유튜브로 풀시머를 위한 차트 강좌라는 제목으로 한 10여 편 되는 비디오 한 30분짜리 동영상 10개 정도 10개인가요? 정도를 올려놓은 게 있고 아마 풀심의 중급자 이상 분쯤 되신다 그러면 그건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강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 항로 차트는 제가 거기다 설명을 많이 안 해놔서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을 커버하느라고 항로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항로 차트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 공항의 차트들을 이해하면 이제는 IFR을 해야겠죠. 그래서 IFR은 어떻게 하는지 그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VOR 항법은 어떻게 되는지 VOR이죠. VOR 항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놨고 간단한 실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 기본 IFR 항법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VOR
따라가기, 그 찾아가기, 그 다음에 ILS를 이용한 그런 그 비행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다음 챕터로는 IFR의 응용인데 실습 2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G1000이 아니고 일부러 이 식스팩 계획이 특히 DME가 없는 그런 너무 간단한 세스나 152 같은 비행기로 IFR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 실제로 그 자가용 비행기 조종 면허 PPL이라고 그러죠. PPL을 따기 위해서는 대개 이런 비행기 가지고 해요. 좋은 비행기를 안 하거든요. 비싸니까. 그러면 이런 그 장비도 좀 부실하고 한 비행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잡한 IFR 따라가기 비행을 VOR 따라가고 ILS 따라가는 비행을 DME도 없는 걸로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단 뭘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VOR 어프로치 그 다음에 ILS 어프로치가 연습이 되고요. IFR 응용은 이미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렇게 방향 바꾸는 프로시디어 턴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DME 아크라고 그러죠. DME 아크 그리는 법,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홀딩 패턴, 홀딩하는 법,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흔히 이제 서클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해가 주로 유명한데, 그 VFR 비행하다 보면, IFR 비행을 하다 보면 그 서클링을 해야 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구름도 낮게 깔렸지만 ILS 같은 그 계기 착륙이 없을 때는 서클링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응용이 됩니다. 비정상 상황이라는 거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잘 날지 못하고 실속이라든지 스핀이라든지 이런 게 걸렸을 때 어떻게 알아채야 되고 어떻게 피할 수 있고 또는 실제로 스핀이 되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점점점 비행이 이제 세련돼지고 뭐랄까 좀 복잡해진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VFR이라도 이제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점을 가지고 동그랗게 원을 그릴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도로가 이런 뭐랄까 교차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그대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가?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자를 그리기도 하고요. 팔자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 루틴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성능 기동이라는 건 영어로는 퍼포먼스 매니버인데, 그러니까 비행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킨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깊은 선을 할 때는 엔진 파워를 많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깊은 선이라는 건 이게 많이 기울어진 상태로 하는 거죠. 45도 이상. 그 다음에 샨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행이 있어요. 이렇게 180도 방향을 바꾸는데 속도를, 그러니까 고도를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딘 그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런 거는 사실 PPL 과정은 아니고요. 커머셜이라고 해서 이제 상업용 조종면허, 사업용 조종면허 정도가 있으려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레이지 8도 그렇고요. 뭐 A시라고 해서 팔자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S자를 그리는데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상승했다가 하강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오토파일럿의 기본.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이 스위치 누르면 오토파일럿 됩니다. 끝. 이게 아니고요. 오토파일럿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오토파일럿은 뭐고 그걸 이용해서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렸고 그때 하나하나 실습하실 수 있도록 책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오토파일럿을 쓰지 않고 비행을 한 거거든요. 이제 VOR 트래킹, 특히 IFR 하실 때 VOR 트래킹을 할 때 오토파일럿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걸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RLEV는 이제 지역 항법이라고 해서 에어리어 내비게이션으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GPS가 발달하고 보편화되면서 GPS를 이용한 알레브가 엄청나게 뭐 이제 거의 스탠다드화 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GPS 자체는 사실 쉬워요. 우리 자동차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GPS의 확장으로 들어가면 이건 조금 더 공부하실 게 많습니다. 와스라 그래서 그 ILS 같은 게 없어도 비슷한 그 어프로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거는 한 10년 전, 20년 전 책에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런 설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이거는 그나마 굉장히 최근의 기술들이죠. 그래서 혹시 미국 쪽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랜딩 미니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GPS와 100%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그 FMC가 있으면은 RNP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Requirement Navigation Performance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ANP라는 말도 나와서 들어보셨을 거고, 그게 뭔지.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는 이렇게 계기창 중인데 무슨 곡선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한 상식이라는 건 모르면 바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적어도 비행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요즘은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거는 알아두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몰라도 랜딩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어느 그 비행을 할 때 비행 계획, 플라이트 플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거쳐서 가겠다라는 걸 이 MSFS에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플라이트 플랜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G천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마도 이미 하고 계신다면 들어보셔서 심브리프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심브리프 화면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계획대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거, 그럴 때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기본적으로 세스나를 가지고 연습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실습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그게 4분의 3이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제 좀 더 그 고성능의 비행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하나하나의 설명이 아니라 이제 비행기의 이론들,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카브레터 구조인데, 카브레터 말고 이제 무슨 퓨얼 인젝션, 그 슈퍼차저, 연료 분사 장치 같은 퓨얼 인젝션 같은 게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울 플랩이라든가 처음에는 못 보던 이런 계기들이, 뭐 스위치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뭘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테일 드래거란 이런 비행기들, 파이퍼컵 같은 이런 그 뒤에 조그마한 바퀴가 달린 이런 비행기들의 특징, 대개 이런 거는 부시 플레인이라고 그래서 활주로도 없는 곳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고요. 고개 비행, 이건 관심이 없으시면 넘어가셔도 좋은데, MSFS 아시다시피 고개 비용 비행기가 에어로바틱이라고 그러죠. 에어로바틱 플레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기왕이면 한번 알아봅시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를 들면 배면 비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이프 엣지라고 그래서 옆으로 가는 비행도,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이거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이 조정법들은, 이 고개들은 굉장히 고개치고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루프를 돈다든지,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돌아가는 요걸 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롤하는 그다음에 인면말 턴,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 고개정에서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화살표 방향이 지금 잘못 인쇄됐습니다. 요 정오표에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 화살표 나중에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트윈 비행기란 엔진 두 개짜리 비행기입니다. 엔진이 두 개면은 힘이 좋겠죠. 아무래도 빠르겠죠. 하지만 엔진이 하나가 꺼지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힘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양쪽에. 그렇기 때문에 엔진 두 개짜리 비행기 면허를 받으려면 엔진 하나를 끄고 연습하는 게 80%입니다. 이상하게도. 엔진이 두 개가 잘 작동하면 엔진 하나보다 쉬워요. 그냥 빠르다는 거 말고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 이 좌선의 경향이라고 하는 P팩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근데 하나가 꺼지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트윈이 지나면 이제는 비행기 OEI라는 건 원 엔진 인 오퍼레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 책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한 엔진 하나 정지했다는 뜻이에요. 엔진에다가 하나가 정지했을 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비행기는 터보프롭. 대표적으로 TBM 930이 MSF에 있는 인기가 좋은 터보프롭 비행기죠. 이 터보프롭은 이런 터빈 엔진이지만 이거 피스톤 엔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앞에 프로펠러가 달린 그런 엔진 구조고요. 그럴 때 그게 도대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지 엔진 계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각각의 의미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제 역추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압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 요 단원에서 설명을 했어요. 꼭 여기서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여압이라는 건 승객들이 조종사를 포함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도가 높을 때도 산소 부족으로 허덕대지 않도록 안에 압력을 이제 집어넣어주는 건데 그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어넣는 건지 압력을 그런 배경 지식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는 이제 마지막 제트 비행기. 여기서 말하는 제트 비행기는 이제 주로 비즈니스 제트라고 해서 8인승, 10인승짜리 빠른 비행기들이 있잖아요. MSF에서 보면은 CJ4라든지 론지튜드 같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그런 비행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트 비행기의 이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펠러가 없어졌잖아요. 프로펠러가 없다는 것이 또 굉장히 비행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자라는 측면에서 이 단원을 준비했고요. 제트 비행기가 지나면 서비스 챕터로 관제 용어들. 사실은 받침과 관제 용어라는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죠. 그것도 한 30분짜리 4개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내용이 거의 같고요. 이제 한번 공부하시는 측면에서 이런 거구나. 관제사들과 조종사들의 대화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쓰이는데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상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강조하는데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예를 들면 say again 있어요. 못 들었으면 다시 말해주세요 그런 건데 one more time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say agai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unable 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강하라는데 하강할 수 없다 또는 상승하라는데 그거 안 되겠다. 그때 I can't 그러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어들 설명이 쭉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설명한 책들이 없습니다. 이거 다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같더라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는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챕터 중에 하나 또 하강이라는 일부러 세 번이나 붙였는데 비행기 조종이 이제 중급자 정도가 되시면은 비행기 조종 중에 제일 어려운 걸 하강이라고 그래요. 언제 하강해야 되는지, 하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 계산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알면 쉬운데 알기 전까지는 이게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느 배경 지식들이 좀 있으면 훨씬 나중에는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VS 모드로 하강할 건지 FLC 모드로 하강하는지 어떤 걸 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A320 시스템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시디어, 그러니까 절차를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시스템을 이 각각의 패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패널 중에서 예를 들면 오버헤드 패널 아마 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패널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지는 않아요. 이거 자세하게 하려면 이 책 설명만 1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여기서는 한 20여 페이지로 요약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마추어로서는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오버헤드 패널뿐만 아니라 그 프론트 패널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보잉에서는 MCP라고 부르는 부분이 그 에어버스는 FCU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절차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CDU, PFD나 NDU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뭐 PFD의 특히 요 윗부분, 이걸 FMA라고 그러거든요. FMA의 의미들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 페데스트리라고 이 가운데 부분, 이것도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걸 아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A32NX라고 하는 일종의 개조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모드라고 해서 많이들 그걸 이해하실 텐데, 거기에도 이 모든 기능들이 다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책에 설명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딱 비행기를 조정하면 그 기능이 다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구현이 된다 그러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엔진 시동은 당연히 지금 자동으로 하시잖아요. 엔진 시동 수동으로 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이거 뭐 이런 게 있긴 있었구나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한 3페이지 되니까 혹시 어떤 용어가 궁금하실 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게 뭐 아마 여기만 잠깐 보셔도 내가 궁금했던 게 여기 있구나, 또는 뭐 한글로 한 페이지는 영어고 2페이지는 한글인데, 뭐 100%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거의 모든 내용들을 커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뒤로는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제가 그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썼던 책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게 다 이 풀심 책인데요. 다 제가 쓴 겁니다. 오른쪽부터 컴퓨터 파일럿, 좀 제목이 참 촌스럽죠. 그 다음에 FX로 파일럿 되기에 흑백판, 그 다음에 칼라판, 그 스팀 에디션으로 약간 수정하면서 칼라판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어게인 MSFS로 파일럿 되기, 이런 책들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참 이 컴퓨터 파일럿 이 책은 이렇게 너무 작게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 책은 1994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벌써. 뭐 내용도 보면 당연히 흑백이고, 이거 제 기억에 제가 이거를 당시 아레아 한글로 편집을 해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고요. 당시는 MSFS 5입니다. 5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안에는 F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 5, 그리고 그 일부의 기본 이론, 2부에 이제 FS5, 그리고 3부에 ATP라고 하는 당시 서브로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당시로서는 참 획기적이었는데 보잉 727로
보잉 727로 미국 전역을 각 노선 비행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절차를 보라는 거죠. 특히 기기 조작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 서브로직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 1 그게 82년으로 돼 있나 83년으로 돼 있나 그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 시뮬레이터 원조를 서브로직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퍼블리싱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요즘 나오는 것이 이제 아소보가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퍼블리싱 하듯이 그 서브로직이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ATP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책이었어요. 근데 참 지금 보면 옛날 책이 이렇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벌써 이제 오래돼가지고 종이도 이제 누렇게 바랬고요. 저로서는 이제 추억이 남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뭐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벌써 한 8년 됐나요? 2013년에 나왔으니까 2013년 12년이군요. 벌써 9년이 됐네요. 해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책의 기본이 된 그런 책인데 제가 편집은 다 칼라로 해놨는데 이건 그 교보문고에서 POD로 판매를 했죠. POD라는 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인쇄해서 재본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한 2,000권 넘게 팔리긴 했습니다. 교보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저는 원고만 넘기면 되는 거죠. 원고가 아니라 이제 프린팅 할 수 있는 파일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그림이 다 흑백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뭐 어떤 표시들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내용들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입문하신 분들 특히 이건 FSX니까 FSX는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FSX가 오래 유지됐으니까 이 책을 보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유일한 풀심책이었다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즉 흑백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그 컨텐츠를 칼라로 인쇄를 했어요. 아까 그 책과 똑같은 겁니다. 그 약간의 편집만 했어요. 그 스팀 에디션 버전으로. 실제로 그 윈도우 버전하고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이라는 건 스팀이 아니고 이제 저 CD 버전 하고 스팀 버전은 거의 똑같거든요. 99.9% 똑같으니까 그거만 바뀐 거고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칼라로 하니까 훨씬 보기는 좋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흑백 인쇄본과 이 칼라본을 두 개를 다 사신 분도 있으실 정도로 칼라의 그 위력이라 할까요? 그거는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그 MSFS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는 말고 좀 더 그럴듯한 페이지가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종이 그 인쇄가 훨씬 깨끗하죠. 이 왼쪽 책이 이 새 책이 어디를 볼까요? 잠깐만요. 이런 인쇄가 훨씬 더 깨끗하고 제가 이제 책을 또 하다 보니까 그림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작으면 그 하나하나를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은 좀 비교적 이런 것들을 크게 배치해서 좀 이런 숫자가 보여야 되는 것들은 이 숫자 크기가 너무 작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차트들도 이게 책 상태에서 보셔도
보실만 하게끔 그렇게 그 크기를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잘못하면 이 계기가 있어도 도대체 이게 숫자가 오는데 잘 안 보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 이런 숫자가 안 보이면. 또는 이 차트에서도 여기 숫자나 뭐 아니면 방향이나 각도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일 만큼 제가 이게 크게 신경을 좀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네 권의 책, 실제 내용은 세 권입니다만 비행의 원리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갑자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더 위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글을 쓰는 책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 책은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라 그럴까, 뭐 키 이거 누르세요, 또 뭐 그런 부분들, 이 메뉴를 하면은 뭐 그래픽이 뭐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거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그걸로 페이지를 늘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쭉 설명드린 600페이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 그런 건 있어야지, 그래, 그런 건 있어야지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그 각 키 메뉴 또는 그 MSF가 제공하는 각종 그 메뉴나 기능들, 이제 커맨드 랄까요? 뭐 날씨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책이 두꺼워지는, 그리고 그 버전 지나면 의미 없어지는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설명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조종의 기본, 조종사가 알아야 될 거,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조종사가 알아야 될 것들을 기본으로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위쪽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 블로그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된 부수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절판이 될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좀 빨리 판매가 돼서 인쇄 한번 더 하면 저로선 좋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 동호인들이 또 이런 기본 지식들을 더 많이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고요. 아직은 뭐 충분한 부수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 다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는 호기심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송갑철이었습니다.